새벽 5시. 미선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손이 먼저 옆자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어요. 7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오이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초록빛 넝쿨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심어놓고 간 오이들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이제는 오이 넝쿨들의 속삭임을 알 것 같았어요. 잎사귀가 시들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였고 넝쿨이 뻗어나가면 지지대를 세워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예전엔 2사람 분량으로 짓는 게 습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1사람 분량이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실수로 많이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이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관리하기엔 충분히 벅찼어요.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오이 줄기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도 밭에서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밥과 반찬을 혼자 먹는 시간이 가장 쓸쓸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도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정작 화면은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달래는 몸부림이었죠. 밤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이가 또 자랐어. 당신이 좋아하던 그 품종 말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선은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웠어요.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딸 수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아빠 냄새가 아직 남아있거든. 수진의 제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선의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혼자 밥을 먹고 밤에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바람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 힘들었습니다. 밭일을 할 수 없어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날들.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선이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을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오이밭만이 미선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게 해주는 이유였어요. 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조용한 식탁, 혼자 보는 텔레비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혼잣말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오이밭에서 보내는 나날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미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오이밭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미선은 오이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따뜻한 손길이 조심스럽게 미선의 허리를 받쳐주었어요. 깜짝 놀란 미선이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다정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미선은 당황한 채로 물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모르는 얼굴을 보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저기 언덕 너머 집에 살고 있어요. 종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언덕 너머에 누군가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아, 그럼 귀농하신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종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미선은 오랜만에 타인의 배려를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뭔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툭 하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고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왔거든요. 미선은 서둘러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의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닙니까? 종수는 자연스럽게 미선 옆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세심했어요.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농사일 배우고 싶었어요.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의 겸손한 태도에 미선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일했습니다. 가끔 종수가 농사일에 대해 물어보면 미선이 답해 주었어요. 오이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뿌리가 썩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며칠에 한 번씩 주면 되나요?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죠. 흙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미선이 흙을 움켜쥐며 설명하자 종수도 따라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미선의 손 옆에 놓였을 때 미선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렇게 함께 일했습니다. 종수는 일어나며 흙을 털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미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지내온 일상에 누군가가 끼어든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종수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도움이 되신다면. 그날 밤 미선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내 일을 도와줬어. 참 오랜만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종수는 정말로 오이밭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미선도 점차 종수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어요. 종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일솜씨는 야무졌습니다. 무엇보다 미선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지지대는 이렇게 세워야 해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각도로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참 잘하시네요. 미선의 칭찬에 종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미선이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앉아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 같았어요. 박종수 씨는 왜 갑자기 농사를 지으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미선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아내도 몇 년 전에 먼저 갔고요. 종수의 목소리에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종수의 눈빛에 자신과 같은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을 7년 전에 보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께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미선은 종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장터에 가게 되었는데 종수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미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았습니다. 종수는 미선이 고르는 채소들을 조용히 들어주며 따라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김미선 씨,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종수가 오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밭것이 더 맛있어요. 집에 가져가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미선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다면 진작에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종수가 없는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일손도 필요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낫네요. 그날 밤 미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화장을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미선은 이제 도시락을 쌀 때 자연스럽게 두 사람 분량을 준비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종수가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만든 건데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에요. 미선이 말하고 나서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괜히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서였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걸 보니까요. 그의 말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혹시나 해서 창가에 서서 오이밭 쪽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오면 종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비를 입은 종수가 빗속을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미선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종수 씨, 왜 이런 날씨에? 비가 와도 할 일이 있잖아요. 지지대 점검도 해야 하고요. 종수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얼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무리하실 필요 없는데요. 김미선 씨가 혼자 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의 말에 미선의 가슴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오이밭으로 나갔어요. 비에 젖은 오이들이 더욱 푸르렀습니다. 종수는 쓰러질 뻔한 지지대를 바로 세우고 미선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리했어요. 갑자기 비가 더 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미선 집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참 오랜만에 내리는 비네요. 종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오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미선도 대답했지만 정작 마음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따뜻한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거든요. 김미선 씨, 네, 제가 너무 뻔뻔한 말을 해도 될까요? 종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미선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선 씨를 좋아합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처음 뵙던 날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미선 씨가 오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따뜻한 사람이 혼자 지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종수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꾸밈없는 그의 마음이 빗소리와 함께 미선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그렇다고 하고 싶었지만 7년 동안 지켜온 남편에 대한 마음 때문에 복잡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종수는 미선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빗방울이 처마 밑까지 날렸습니다. 종수가 자연스럽게 미선을 감쌌어요. 미선은 종수의 품 안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종수 씨,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을 때 종수는 조심스럽게 미선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미선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뭔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툭 하고 터졌습니다.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종수는 젖은 옷을 말리며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네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남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난 아직 살아있어. 마음도 살아있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선과 종수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선은 종수를 위해 특별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며 장을 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미선의 대답에 종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미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마을 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함께 가실래요? 저희가. 함께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미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종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좋아요. 가봐요. 그날 밤 미선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7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들이를 하는 거였거든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마음을 느꼈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변화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선은 종수와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과 종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일할 때도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설렘이 있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선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오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드릴까? 냉장고를 열어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종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가 온 줄 알고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는데 뜻밖에도 딸 수진과 사위가 서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왜 왔니?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미선은 서둘러 창문을 닫으며 오이밭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마침 종수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셔서 궁금했거든요. 수진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괜히 화장을 더 진하게 한 것 같아 얼굴을 돌렸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어머니, 누구세요? 밭에서 일하시는 분. 창밖을 내다본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뭔가가 목구멍에서 툭 하고 막혔습니다. 아, 그냥 이웃분이야. 가끔 도와주시거든. 남자분인데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남자분이 와서 일해주신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거렸어요. 바로 그때 종수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남편처럼 보였어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미선 씨, 오늘 일은 마쳤습니다. 내일도. 종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의 딸과 사위가 서 있는 걸 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종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이분은 박종수 씨라고 해. 몇 달 전부터 농사일을 도와주시고 있어. 도와주는 게 전부예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폐를 끼친 것 같네요. 폐를 끼쳤다뇨? 정확히 어떤 관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선이 나섰어요. 수진아, 너무 그러지 마. 박종수 씨는 좋은 분이야.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아빠를 벌써 잊으셨어요. 수진의 말에 미선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툭 하고 부서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난 아빠를 잊은 적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시고.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는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미선은 딸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종수는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어머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세요. 수진아. 미선이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김미선 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따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박종수 씨,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종수가 떠난 후 수진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어요. 미선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 겨우야? 나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 그래도 아빠를 배신하시면 안 되잖아요. 배신이라니. 수진아, 엄마도 외로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서울로 오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다른 남자를? 나는 여기서 아빠와의 추억을 지키고 싶어. 그런데 혼자는 너무 힘들어.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아빠를 모독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의 말이 미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남겨진 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의 말이 맞는 건지 자신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당신을 배신하는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 미소마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종수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요? 미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일주일 동안 종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혼자서 오이밭을 돌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미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선이 아주머니 한 분 만나고 가세요. 이장님과 함께 온 사람은 종수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종수가 미선 아주머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종수는 아주머님 남편분과 군대 동기였거든요.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남편과요? 네, 맞습니다. 종수가 늘 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에 예쁜 아내가 있다고 정말 사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종수가 이 마을에 온 건가요? 맞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어 했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미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종수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암으로 5년 전에요. 그러셨구나. 그 후로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 아주머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종수가 자신에게 끌린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뭔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툭 하고 풀렸습니다. 지금 종수는 어디 있나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친구의 말에 미선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따님이 반대하시니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디 사는지 알려주세요. 미선은 처음으로 종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너머 작은 집에서 종수가 정말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종수 씨, 종수가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김미선 씨, 왜 여기까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 남편과 친구였다는 걸. 종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왜 숨기셨어요? 미선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면 동정으로 생각하실까 봐서요. 그냥 미선 씨 자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분이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늘 말했어요. 군대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고. 박종수라는 이름도 자주 들었고요. 종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남편분을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남편도 알 거예요.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내를 돌봐준다는 걸 고마워할 거예요. 종수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숨기는 거 없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수진을 설득해야 해요. 함께 해봅시다. 그날 저녁 미선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수와 남편의 인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선과 종수는 답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그분과 아빠의 인연 이야기도요. 미선은 숨을 죽이고 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남자가 나타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수진아, 엄마도 여자였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아내로만 생각했거든요. 미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박종수 씨가 정말 아빠 친구가 맞나요? 응, 정말이야. 내 아빠가 군대에서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래. 그럼 아빠도 알겠네요. 자기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걸. 수진의 말에 미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수진아,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엄마를 놓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선은 종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종수는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종수 씨, 미선이 부르자 종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우리를 이해한다고 행복하라고 하더라고요. 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미선 씨,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늙어가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았지만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미선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종수도 함께였어요. 여보, 이 사람 기억나지? 내가 늘 이야기하던 박종수야. 종수도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형님,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형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미선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다음 날부터 종수는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미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사연을 알고 나서는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네. 서로 외로웠을 텐데 잘 됐어. 이장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마을에 좋은 부부가 하나 더 생겼구만. 미선과 종수는 손을 맞잡고 오이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이밭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